수열이라고 써져 있는데 보이시죠? 수열이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이거 수들의 나열 줄임말이었어요. 수들의 나열. 근데 이제 무지성으로 막 나열되어 있는 것들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근데 무지성수 같은 거는 잘 안 배우잖아. 그래서 규칙이 있는 것들 위주로 배우는데 오늘은 등차 수열만 배우겠대. 등차 수열. 얘도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차이가 나는 숫자들의 나열. 그래서 동등한 차를 줄여서 등차라고 하는 거거든. 동등한 차. 그리고 그 동등한 차 값을 줄여서 나중에는 이제 공차라고 붙일 겁니다. 이거 한글로 뜻이 뭐야? 차이? 차이점? 그 차. 그래서 D라고 보통 써. 이 앞글자 떼가지고 쓰는 거야. 너네들끼리 몇씩 떨어져 있냐를 D라고 보통 붙이게 될 거래. 그래서 책 174페이지에 그 회색으로 블러 처리한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수열이라는 것은 마치 함수랑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함수라는 거는 공수2에서 뭘 의미했어?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대답을 했으니까. 함수가 뭐였지? 함수? 짝을 지어주는 거.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는 거였잖아. 그래서 함수 보통 쓸 때 y는 fx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하잖아요. x 값을 뭘 넣었더니 그때 나오는 짝꿍 값이 y로 결정이 나더라. 근데 수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열은 이제 an 이런 꼬라지로 보통 쓸 건데, 제가 오른쪽에 이런 식을 하나 적어볼게요. 수열이라는 거는 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마치 그냥 1차 함수식 같은 거야. 1차식. 그리고 얘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사용 가능한 걸 열어뒀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모든 실수 x였는데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 근데 이제는 요 정의되는 구역이 n이라고 써지면서 자연수 범위 내에서 정의되는 1차식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 그러니까 우리 n자리에다가는 1을 넣는다든지 2를 넣는다든지 3을 넣는다든지 이런 시행만 할 거거든. 그리고 눈치껏 생각을 해주세요. n자리가 1이다? 여기에다가 1 대입해서 푸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3-2에서 얘가 1이었어. 얘도 마찬가지거든? an 할 때 n자리에다 그냥 2 집어넣는 느낌이거든. 1차 함수처럼. 그래서 6-2에서 얘는 4라고 써지고, 그 다음은 7이라고 써지고, 그 다음은 10이라고 써지고,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거를 등차수열이라고 하겠대. 우리 뒤로 갈 때마다 몇씩 차이가 나냐면 3씩 차이가 나거든요. 요거를 요 수열에서는 공차라고 칭합니다. 동등한 그 간격값으로 잡혀져 있는 거를 한글로는 공차라 읽고 영어로는 그냥 D라고 보통 표기를 한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그 3이라는 크기를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한 단원이거든? 눈치로 보니까 n 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가 나중에는 공차로 빠지겠구나. 그러니까 동등하게 3개씩 늘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3이라는 숫자가 몇 개씩 늘어난다라는 표현이어서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나중에는 뭐 공차로 빠진다. 그런 게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1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일반항을 구하고 6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예시를 드리고 싶은 거는 명려나 상일여고나 아니면 강일이나 강동고나 선사나 이런 그래도 좀 쉽게 서술형을 내주려고 하는 학교들은 요 1번 보기가 맨날 나와. 내가 가장 앞에 있는 요 숫자 -1을 가장 처음에 서 있다 해서 A1이라고 칭할게. 첫째 항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럼 눈치로 찾아보세요. A 6번째가 6번째 항 얘기하는 거거든. 얘는 몇일 것 같아? 그냥 6. 맞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5, 그 다음 +6. 이렇게. 얘를 6번째 항이라고 쓰고, 책 보면은 일반항도 찾아줘 이랬잖아. 일반항이라는 게 얘처럼 n자리에다 몇을 넣으면 이런 규칙으로 생길 겁니다 하고 제시가 되어 있는 식을 일반항이라 그래. 그러니까 n번째 항을 보통 일반항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고요. 규칙적인 거를 찾아줄 때 음량 이렇게 부호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그거는 -1을 몇 개 붙였냐 뗐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라, 홀수번일 때가 음수로 잡히고 짝수번일 때가 양수로 잡히는 거면은 여기를 -1의 개수랑 본인 이름이랑 맞춘다고 생각해주면 돼. 거기에다가 6일 때는 6 두고 4일 때는 4 두고 3일 때 3 두고, 그럼 n번째일 때는 본체는 이제 n이다. 이렇게 정리 하나 해주세요.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릴 때는 -1의 몇 제곱 그걸로 앞에다가 부호만 따로 설치하고 숫자의 크기는 뒤에 따로 명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첫째 항이 1 곱하기 2고요. 그 다음이 1 곱하기 3이구나. 1, 3. 그 다음이 2 곱하기 4. 그 다음이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섯 번째는 어떻게 생긴 애가 놓여져 있어? 6 곱하기 8이래. 앞에 붙어 있는 걸로 이름을 좀 명시하면 될 것 같아. 첫째 항은 첫 스타트가 1이고 2고 3이고 그럼 여섯 번째 수열을 A6이라고 하는데 이제 6 곱하기로 시작하고 둘 사이의 숫자의 간격이 두 개가 커지니까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n번째에 해당되는 일반 항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풀 때 그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주면 돼. 첫째 항일 때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여섯 번째 6, n번째는 일단은 여기 앞에가 n이 없겠죠. 그 뒤에 붙게 되는 수는 둘 사이의 간격이 두 개가 커지니까 n 더하기 2가 붙어있는 요 꼬라지를 일반 항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먼저 한번 해주세요. 얘가 고급 문제입니다. 그냥 수열 찾을 때 느낌 가는 대로 좀 찾아봐. 띠띠띠띠띠띠띠. 이 몇 개? 이 몇 개짜리? 6. 1 6번 쓴 거? 일반 항 구하는 게 약간 어렵네. 1 6개짜리래. 111111. 이게 A6이래. 여섯 번째 항. 첫째 항이 1이요. 두 번째 항이 11이야. 세 번째 항이 111이야. 규칙을 좀 볼까? 나는 그 몇 개씩 늘어났냐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거든? 1이 그냥 1이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10개가 늘어났잖아. 이거 1 플러스 10이라고 쓸게. 11이 111 됐잖아? 이게 11이고요. 거기다가 100 늘어난 거야. 이게 늘어난 수준? 그 n번째는 어떻게 쓸까? 10의 몇 제곱까지 더하는 거지? n제곱? n-1이래. 여기 이름이 3이면은 이게 10의 제곱까지 더하거든? 여기에 이름이 2면은 10의 1제곱까지. 그 이름 하나 낮추는 제곱까지인 거네. 그래서 이름이 n이면은 n마 1번째까지. 그냥 이렇게 적으세요. 아직 어떤 수열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풀 거니까. 여기까지만 써주시고. 이게 n번째 나의 형태. 1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게 10,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와도 같대. 나중에 되면은 이거 등비 수열에 합해가지고 따로 구하는 방식을 배울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날 테니 일단은 여기까지만 써주셔도 상관은 없고 답안지 저렇게 써도 다 맞았다고 해줘. 정리 굳이 안 해도. 그래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을 좀 관찰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175페이지에 박스 안에 있는 게 이제 오늘 개념 정리할 때 한 번씩 써봤으면 좋겠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예시를 A1, A2, A3 이렇게 쭉 빌드업을 하다가 일반 항인 n번째도 구해보고 그 이후의 항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른 예시를 좀 들어볼게. 2하고 7하고 12하고 17하고 이렇게 댕댕댕댕 올라가고 있어. 얘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겠대. 자, 첫째 항은요. 첫째 항 그 자체잖아. 이거 생략해가지고 우리 루트 앞에 이렇게 제곱 그리는 거 귀찮아 하잖아. 그냥 루트 3 이렇게 쓰잖아. 그 다음에 로그 10의 5 이런 것도 그냥 로그 5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 그런 것처럼 첫째 항은 이름이 1인 거 쓰는 거 귀찮아 하거든? 그래서 그냥 A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 얘가 현재 2인 상태인 거야. 숫자로 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는 생략을 못 합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이렇게 빌드업을 하겠대.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수열에서 한 단계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7인 것이다 라고 할 건데 처음에 2라는 수치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5를 붙여서 7이 됐다고 표현을 하겠대. 다시 변형을 하시면 첫째 항이 A이자 A1이었고 그 뒤에 5라고 써져 있는 수치는 뒤로 갈 때마다 간격이 일정하게 붙는 공차값이었거든? 그래서 뒤에 칸으로 넘어갈 때 공차를 하나 붙여서 7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게. 세 번째 수열은 첫째 항 기준으로 공차 몇 개 붙인 거지? 2개래. 자, 얘를 설명할 때 여기에서 2칸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대. 2라는 숫자에서 5를 2번 매긴 거. 근데 얘를 정리하잖아? 문자식으로. 첫째 항에다가 공차로 여겨지는 거를 2개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겠대. 제가 네 번째도 그냥 귀찮아도 그냥 쓸게요. 17이라는 거는 어쩌다가 만들어진 거냐면 가장 첫 스타트에서 세 바닥을 올라가서 17이 된 거야. 그거를 2에다가 5를 3번 붙였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간단하게 쓰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개 붙인 거라고 해석을 하겠대.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본인 이름이 2면은 공차를 하나 덜 붙이고요. 본인 이름이 3이면 공차를 하나 덜 붙이고요. 4번째 수열이면은 공차를 3개 붙이고요. 내가 만약에 17번째면은 첫째 항에 공차 몇 개 붙인 거지? 16개래. 눈치로 가는 거야. 이거 수학이 아니다. 그냥 규칙성 보는 거니까. 본인 이름에서 한 단계 낮은 버전의 공차를 붙인대.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너 251번째 수열 어떻게 생겼어? 이러면 아, 처음 단계에서 250칸 위로 올라간 거 올라갈 때마다 D가 하나씩 붙다 보니까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이걸 250번 하겠다는 거야. 그런 거를 그냥 곱으로 써도 표현을 하겠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n번째니까 n에서 하나 낮은 버전의 공차를 붙이면 완성돼 하고 얘를 하나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냥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본인 이름에서 한 단계 낮은 버전 n에서 하나 낮춘 n-1개의 공차를 붙이면 이게 이런 의미래. 내가 여기가 3번째고 내가 7번째잖아?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4칸을 올라가야지 되는 거잖아. 이렇게도 쓰는 거야. 7번째 수열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보면 6칸 올라가는 건데 문제에서 힌트로 만약에 A3 이런 거를 주잖아? 그럼 A3을 기점으로 몇 칸 올라가면 되니?로 빌드업 하는 거야. 내가 3번째 서 있으면 4칸 올라가면 7번째 수열 되고 이런 식으로 빌드업 하는 거야. 그래도 일단은 규칙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전에 브릿지 할 때 안 했던 표현이 하나 있거든? 점화식이라는 표현. 점화식은 뭘 보는 거냐면 붙어있는 항들 사이에 규칙을 보는 걸 점화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일반항이라는 거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위치가 뭐 500번대다 그럼 500에 맞춰서 계산하고, 내가 뭐 33번째가 궁금하다 그럼 33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이렇게 만능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점화식은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야. 제가 붙여볼게요. 내가 10번째 수열이 있거든? 이거랑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뭐 A9번이라는 수열이 있잖아? 너네 이거 똑같아지려면 몇 칸 뒤로 보내? 한 칸. A9라는 거를 플러스 D 하면은 이게 10번째 칸이 되는 거래. 근데 이게 만약에 25번째 칸이 됐어. 이거랑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들 중에 제가 24번을 소환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25 되려면 뒤로 한 칸 매겨버리면 되는 거지. 24에서 하나 뒤로 멀어져 했더니 25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점화식은 뭐냐면 내가 조금 뒤에 빠져있는 항이 있어. n 더하기 1번째 서 있으면 그 직전의 항을 두고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둘이 보면 몇 칸 떨어져 있지? 한 칸 떨어져 있지. 그때마다 공차가 하나 붙는다 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걸 점화식이라 그래. n번째를 뒤쪽으로 하나 보내면, 한 칸 뒤로 보내면 1 곱하기 D 하나 보내면 그게 바로 뒤에 있는 연달아 나오는 이웃된 항 사이의 관계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장 마지막 단원에서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설명이 다 안 써져 있어. 그냥 이렇게 주고서 야 문제 풀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너 55번째 어떻게 생김? 막 이렇게 질문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 뒤에 있는 수열에서 앞에 있는 수열을 뺐는데 항상 3씩 차이 난다? 이러면 얘가 공차로 여겨지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본인이 해석해야 돼. 둘 사이의 간격을 봤더니 숫자만큼 차이가 나면요, 그 숫자가 마치 공차처럼 작용을 할 거래요. 그런 거 가지고 항들 사이의 관계성을 따지는 게 오늘 배우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는 게 아니구나. 뒤로 넘어가서 문제 있는데 한번 가볼래?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은 오늘 수월하게 할 수 있어. 막 어렵진 않고. 같이 잘 해봐야지. 같이 잘. 뒤로 넘어가서요. 저기 뭐야, 형광펜으로 좀 체크 좀 해놓으세요. 176페이지 맨 위에 제가 회색으로 블러 처리해놓긴 했는데 이게 완전한 본질이야. 등차 수열의 공차는 n의 개수를 의미한다. 거기 이렇게 좀 펜, 색깔펜으로 이렇게 해놔. 자, n번째 항이 본인 이름에서 하나 덜 갖는 거라 했어. 이름이 n이면 하나 낮은 버전의 공차를 붙이면 이게 이렇게도 통하거든? 여기 A라고 쓴 게 A1이야. 해석하면 이래. 나 A1인데 나 A n번째 되려면 얼마나 올라가야 돼? 너 n마 1칸만큼 올라가야 돼. 근데 올라갈 때마다 D씩 차이 나지? 해서 n마 1칸 올라갈 건데 그때마다 공차가 계속 쌓인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 간격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n번하고 1번하고 n마 1칸 차이 난대. 그만큼 올라가주면 비등비등해진대. 그런 게 깔려있고, 제가 여기에서는 메인 변수를 누구로 볼 거냐면
함수에서도 그 fx라고 쓰면 x 값이 변수였잖아. x 값에 따라서 값이 결정나는 거잖아. 여기도 n의 크기에 따라서 값이 결정나는 함수여가지고 n을 메인 변수로 볼 거예요. 이게 문자야, 메인.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a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n이 붙어있는 게 1차거든요. b 곱하기 n. 그 다음에 n 없는 애들 있지. 그런 거 뒤로 이렇게 쭉 뺄게. a랑 빼기지. 이게 내림차순 정리한 거야. n에 대한 1차 함수야. 이러면 1차 항, 그 다음에 n 없는 상수항. 이렇게 쓰는 건데 알고 봤더니 n의 개수로 여겨준 이 부분이 있지. 이게 항상 공차를 의미한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문제 풀 때 이거 알아야지 빨리빨리 풀어. 등차 수열인데 n의 개수. 그거는 공차라고 그냥 칭해서 움직이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6 더하기 3k 마이너스 7 플러스 50m 만약에 이런 항이 있어. 내가 여기를 am이라고 잡으면 여기서는 공차가 누구야? 누가 메인 변수야? 누가 문자야? am 할 때 m. 그래서 얘가 공차야. 이건 다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누가 앞에 이렇게 변수로 걸려 있는지에 따라서 공차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 무조건 n 앞에 있는 게 공차 이런 느낌은 아니고 변수야. 사실은 변수. 근데 보통 수열을 따질 때 am보다는 an이라고 보통 많이 표기를 하거든. 자주자주 쓰는 표현이라. 메인 변수 앞에 붙어있는 애가 공차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시고요. 그게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이제 이거는 고3 애들이 주로 쓰는 방식인데 알고서 접근을 합시다. 뭐 인강 듣거나 하면은 많이 본 개념일 수도 있어. 자, 제가 10번째 수열이면요. 두 번째랑 비교를 해볼까? 이 새끼 몇 칸 뒤로 보내면 되지? 똑같아지려면? 몇 칸 뒤로 보내? 8칸. 머리끄댕이 잡고 8칸 올려야지 얘랑 비슷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8칸 차이 나는데요. 그때마다 공차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8이 답이 아니라 그 뒤로 갈 때마다 D가 하나씩 붙는 거잖아. D가 8개 차이 난다 이런 의미였거든. 둘 사이의 칸수에다가 공차를 붙인 게 뒤쪽에 둘 사이의 간격값으로 남을 건데 누가 와가지고 여기가 25번째다 이러면 이거 꼭 A1이 아니어도 돼. 이거는 그냥 일반항의 정의인 거야. 첫째 항 플러스 이름에서 하나 낮은 버전의 공차 이런 건 정의인 거고요. 변형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변형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대. 내가 여기를 메꿔가지고 시작하는 문제로. 둘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그냥 앞에서 뒤에 거 빼주면 돼. 17칸 차이 나거든? 근데 그때마다 그냥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공차의 크기가 17개 차이 난다. 이런 식으로 메꾸는 거야. 이게 변형 문제야 다. 무조건 앞에 있는 게 첫째 항일 필요는 없어요.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내가 여기가 40번째인데 뒤에 있는 놈이 47번째 수열인 거야. 이렇게 해서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7. 머리 쓰지 말고 그냥 40에서 47 빼라고. 그럼 뒤로 7칸 빠져줘야지, 내려가줘야지. 47 너무 높다, 7칸 내려가. 그러면 이제 40번째 서 있는 거랑 똑같대. 그런 식으로 변형. 그래서 n번째랑 n번째를 같이 세워놓고 뒤에 들어갈 말을 찾아봐 라고 누가 와가지고 질문하면 머리 쓰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 요거 뺀 것만큼의 공차요. 이렇게 해버리래. m이 큰지 n이 큰지 구별 짓지 말고 왼쪽에서 뒤에 거 빼면 그만큼의 간격에 공차가 쌓여있다. 이렇게 생각하겠대. 이게 변형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요거는 책에다가 좀 하나 적어놓읍시다. 어디다가 적어놓냐면 176페이지에 두 번째 나와있는 내용 있지. 회색 블러 처리한대. 등차 수열의 두 항을 뺀 값은 공차의 실수배임 값을 이용해서 풀어라.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 어떤 위치에 수열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둘이 뺀 거 m 빼기 n 만큼의 이게 간격인 거야. 간격. 둘 사이의 간격. 공차의 실수배 한 거랑 졸라 똑같다. 만약에 n번째 하고 3 플러스 n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써? 같아지려면 지안아 몇 칸 해야 돼? 둘이 간격이 몇 칸이야? 마이너스 3. 그래 그냥 여기서 요거 뺀 거야. 마이너스 3d 이런 식으로 메꿔 나가면 돼. 그러니까 공차의 실수배 처리한 거. 그러니까 둘 사이의 간격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라 인 거고. 진짜 지독한 문제 내가 생각나는 게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 뭐였어?
이렇게 생긴 수열 문제 있었거든? 그러니까 힌트로 얘가 몇이다, 얘가 몇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둘을 연결지어서 뭘 하래. 그럼 앞에서 뒤에 거 빼면 n 없어졌겠죠? 그리고 2k-1만큼 차이 나는데 걷다 공차 붙인 거. 이래야지 이거 문제에 보통 나와 있어. 아니면 계산하기 편하게 주어진다든지 해서 k 값을 쉽게 뽑아내는 그런 문제가 수능 문제로 나온 적이 진짜 많다. 그러니까 너무 막 지저분한 거 매달리지 말고 그냥 빼가지고 뭔가를 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박스 안에 예시라고 써져 있는데 같이 한번 메꿔볼게. 본인이 끌리는 대로 풀어. 내가 예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자고 이렇게 제시를 해놨잖아. 첫 번째, 찐풀이에요. 찐따. 찐따로 살고 싶으면 이걸로 풀어. 내가 한번 해볼게. 17번째 항이 51이다. 자, 줄이면은 A 17이 51이란 얘기야. 25번째 항이 83. 내 이름이 25요 했는데 그때 실제 크기가 83이래. 찐따로 푸는 거는 뭐냐면 일반항을 활용한다 했지? 자, 내 이름이 17이면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가 16개 붙어 있는 형태예요. 플러스 16기. 얘가 51. 내가 25면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24칸 위로 올라간 수열이야. 일반항을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밑에서 위에 거를 뺄게요. 밑에서 위에 거 빼자. 그럼 8D에 해당되는 게 83에서 51이 빠지면서 얘가 32가 뜰 거래. 양옆에 8로 나누면 공차가 4야. 그리고 공차가 4인 걸 마음에 드는 식에다 대입을 하시면요. A 값은 51에서 64를 넘겨서 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이라는 수치로 나온대. 그래서 예제에서 물어본 거 5번째 항을 구하시오. A 5번째는 내 머릿속에는 일반항밖에 없으니 또 이렇게 했겠지? 첫째 항에다가 공차 4개 붙인다. 이렇게 빌드업을 했겠죠. 계산을 하시면 첫째 항 마이너스 13, 공차가 4 해서 어렵사리 5번째 수열이 3인 걸 이제 딱 구했어. 이게 찐따풀이야. 완전 배운 거에 입각해서 천천히 푸는 거. 근데 간격을 이용해서 풀면 답이 스무스하게 잘 나온다. 잘 활용해야 돼. 얘처럼 어떤 특정 위치에 특정 값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걔네들 사이 간격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거든? 저는 25번째에서 17번째를 한번 빼볼게요. 둘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 간격이? 몇 칸? 8칸? 그럼 얘 그냥 8D야. 그게 돼? 그럼 실제로 얘가 83이고 얘가 51이면은 32가 8D다 해서 D자리가 4가 나왔지.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좀 비슷비슷하게 풀어. 답에서 5번째 항 물어봤잖아. 그럼 이거 풀 때 다시 A 플러스 4D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네가 갖고 있는 패가 많으면 그걸 활용해. 저 같으면 5배수인 얘를 좀 건드렸을 것 같아. 제가 여기다 25를 잠깐 세워볼게요. 지안아, 여기 뭐라고 써야지 똑같아져?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D. 그럼 D 하나 구했으면 그냥 답 나오는 거네. 첫째 항 안 구해도 됐네. 이 첫째 항 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기가 싫다는 거야. 물어본 게 있고 내가 정확히 어떤 수열은 몇이다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그 수열을 활용해서 간격을 재서 공차 정도는 이미 구했을 거니까 답이 3이라는 걸 좀 빨리 깔끔하게 구할 수 있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막 연립해서 넘기고 A를 구하고 다시 넣고 정리하고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다고. 이런 거를 좀 추구해야 돼. 추구. 고3 친구들은 다 이렇게 풀거든. 고2 때는 이렇게 풀다가 갑자기 고3 수업 들으면 이렇게 풀으라고 하면 그때서야 그 본인의 습관을 고치기가 좀 힘들어. 이렇게 해야지 뭐가 잘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이렇게 풀기가 어렵다고. 지금부터 이렇게 풀자고. 고3 되기 전에도.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서 121번 문제 먼저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칠판 잠깐 지우고 답도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간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지한 씨, 네. 일반항 식이 어떻게 되죠? 첫째 항에 공차? 1, 공차 몇 개 붙이기로 했지? 3, 4, 4개 n번째면 공차 몇 개 붙이기로 했지? 여기 안 본인 이름에서 하나 낮은 버전으로 붙인다. 나네. n-d 써놓고 시작. A는 A1의 9고요. 공차가 3이라고 합니다. D자리가 3. 그래서 정리하면 3n 플러스 6. 처음 하거나 많이 까먹었거나 이러면 일단 A n번째부터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외우셔. n번째는 첫째 항 플러스 본인 이름에서 한 단계 낮은 버전에 공차를 붙인다. 하나 낮춰서 붙인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 3번은 요 간격을 활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연습을 좀 해보자. 세 번째 수열이 6이고 공차가 4야.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값을 줬네? 공차도 줬네? 그럼 저는 이거 A1이라고 안 해요. 저는 A3을 세워요. 손지안이 여기다 뭐라 써야지 똑같아져? D. 문제를 좀 볼래? 야! 지안아, 5인데. 지안아, 네. 이렇게 하라고. 3마 1. 뭐더라? 앞에서 뒤에 거 뺍니다. 엠마 3. 이게 6이래. 공차가 4래. 끝났어. 4n 플러스 2. 세 번째 수열이 나와 있으면 세 번째 수열 기점으로 얼마나 올라갔나를 조절해서 찾아야지. 조절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볼게. 6번이 8번 됐다는데? 2칸 올라간 거 아니야? 미리? 얘는 몇 칸 간 거야? D. 한 칸 올라갔대. 얘는 61이 이거 됐으면 9 커진 거네. 그래서 3D가 9야. 끝! 3D는 9. 간격을 본 거예요. 간격 2칸. 15가 16, 1칸. 다 합치면 총 3칸 올라간 느낌. 그게 61이 70이 된 느낌. 3D가 9. D자리가 일단 3이고, 얘도 이용을 좀 해보자. 자, 정확한 위치에 어떤 수열이 제대로 나와 있다. 해버릇 해야 돼. 해버릇 해보자. 자, 31번째를 질문했잖아. 우리 첫 번째 식이 얘였는데 연습하자, 연습. 제가 얘 대신해서 누구 세울 거냐면 31번째 세울 거거든요. 몇 칸 땡기면 똑같아져? 25D. 같은 사람이야. 자, 15번 대신해서 나 31번이 궁금해. 그럼 여기다 31번을 소환해. 궁금해 하는 애. 얘는 빼면은 16칸 땡겨주면 되거든? 31번째 서 있는 거를 빼기디 이걸 16번 하면 15번째로 올 거래. 둘이 같은 사람이래. 그래서 식 안에 31번째가 2개가 있고 다 합치면 마이너스 41 긴데 걔가 61이래요. 너네가 고3이 됐을 때 위에 한 학년 높은 애들이 이제 재수를 도전하고 있을 거야. 걔네들이 공부를 진짜 뒤지게 못해. 지금 3학년 된 애들. 조금만 하면은 수능 볼 때 다 씹을 수 있어. 진짜 조금만 하면. 간격을 활용해서 합시다. 찐따 풀이로 하지 맙시다. 이게 진짜 좋은 풀이야. 간격을 이용하자. 미지수를 덜 구하고 다 빨리 뽑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심화 문제 2개 들어가 있는데 122페이지, 122번 문제. 간격을 이용해서 문제를 계속 시도를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제. 공차가 6인 어떤 등차 수열이 있다. 절대를 취했을 때 서로 같대. 지소봐, 너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절대값 붙어 있는 거. 어떻게 풀어? 하나는 그냥 하나는 그냥 나머지 하나는 뿔마. 이제 드디어 가스라이팅이 통하기 시작했다. 절대치에서 3되는 수 찾아. 이러면 x는 뿔마 3. 절대값 x가 뭐 절대값 마이너스 2? 너네 이거 풀면 어떻게 나오니? x값. 2 풀마이. 뿔마 2래. 하나는 그냥 뺀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한쪽이 마이너스 2잖아. 그 마이에다 뿔마 붙인 게 이게 뿔마 2예요.
굳이 마이너스 2를 절대를 취해서 빼면 2인데 거기가 뿔마 2요 이렇게 안 했어. 그냥 안에 들어있는 놈 있잖아. 거기다 뿔마 붙이는 거야.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 만난 게 마이너스 2로 갈 거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만난 게 플러스로 알아서 잘 갈 거야. 고1 때까지만 해도 절대가 나오면 이걸 제곱해서 풀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곱할 필요 없고 제곱하면 인생 더 살기 빡빡해지고 한쪽은 그대로 빼고 나머지 한쪽은 뿔마 붙여서 뺀다. 이게 풀이 방식이 돼야 돼.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위에 어딘가에다가 그냥 도구로서 이런 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 제곱하지 마십시다. 하나는 그냥 빼고 나머지 하나 뺄 때 뿔마 붙여서 뺀다. 이런 식으로 쓰자. 고3 애들 같이. 그래서 A2-3자리가 플러스로 빠지면 A3-3이고 지우고 지웠더니 결국에는 A2번하고 A3번이 똑같대. 둘이 같다는 얘기는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D자리가 들어가줘야 되는 자리거든? 근데 이게 지금 0이란 얘기야. 공차가 0이란 얘기예요. 2번하고 3번이 둘이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야. 공차가 없다는 얘기야. 아, 뭐야 이거. 공차가 0. 그러니까 모순인 거지. 못 풀겠지. 말도 안 되고. 마이너스 붙여서 빼는 게 맞았나 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A2-3 그냥 뺐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다 먹여가지고 뺄게요. 마이너스 A2 플러스 3.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2번하고 3번 수열을 더한 게 6번이 나올 거래.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5번째 수열 물어봤거든? 그냥 연병 싸면서 해보자. 얘랑 같은 말 A5번 활용하면 뭐라고 붙여야지 똑같아져? 마이너스 3D. 3칸 앞으로 당기면 되는데 얘를 문제에서 5번째 수열 궁금하대. 2칸 떼기면 3번째랑 똑같아졌겠네. 그래서 정리했더니 A5가 식 안에 2개가 있고요. 마이너스 5D 했더니 얘가 6인 거지. 문제에서 준 거 이거 딸랑 하나만 쑤셔 넣으면 답 나와야 되는데 푸는 게 거의 없었대. 답이 18입니다. 5번째 수열. 밑에 거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간격을 이용해서 제발 풀어주세요. 이거 쓰시면 안 돼. 일반항 찾는 거. 간격 가지고 풀어주세요. 맨 밑에 거 해.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먼저 해. 이걸 의자로 쓰고 여기 이거 대고 앉으면 편한데. 맨 밑에 거. 자? 아니요. 눈이 감겨 있는데?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이거 뭐야? 상뇨.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간격으로 풀라고. 아니, 그거 M하고 했잖아. N이 간격을 어떻게 간격을 왜 못 구함? 달라서 안 되는 거니? 그냥 간격을 찾으세요. 어떻게 야, 3번째하고 8번째 있으면 간격이 몇이야? 5번째? 5개? 너 빼기를 할 줄 아는구나. 빼기를 해. 그럼 간격이 나오네. M 빼기 N 그런 식으로 써. 자세 나오네. 아, 볼링 치러 가고 싶은데. 다 같이 천호까지 가야 돼. 천호까지. 귀찮아. 안 가면 돼.
그러니까 안 가잖아. 늦게 일어나서 몸이 덜 풀렸어. 이게 안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잖아. 나 9시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늦게 일어났잖아. 남들 다 7시, 8시 일어나는데. 지안아, 승준이가 너한테 욕하는데 괜찮아? 자세한 거 아닌데요? 사실 이게 학원에서 안 자는 게 조금 늦게 오고 학원에서 안 자는 그냥 차 일찍 오고 너 싸서 그만 해버린다가 시험 문제 해설할 때까지 잡혀가지고 아, 좀 어렵다. 약간 어렵다. 초고난이도 지안아, 이거 빼봐. 좌변. 끝? M 빼기 N 빼기 이게 끝? D D? A n번째에서 n번째 빼면 m 빼기 n 칸만큼 떨어져 있음. 근데 그때마다 공차가 붙어 있음. 그냥 여기서 이거 빼시오. 우리 분모가 서로 다른 두 분수는 통분을 하는 게 룰이야. mn분의 n제곱 빼기 m제곱. 합차 같은데? 내 약분을 좀 할게. 비슷한 게 하나 보여가지고 마이너스 1 붙여서 빼세요. 공차가 mn분의 여기 이거 m에서 n 뺀 거고 이건 순서가 반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있는 m 더하기 n 이렇게 쓸게. 그럼 제가 할 도리는 다 했어. 지서봐, 이게 맘에 들어, 이게 맘에 들어. 하나만 골라줘. 그냥 지서봐, 예. 이게 맘에 들어, 이게 맘에 들어. 그냥 저는 당신 스타일. N이 좀 더 마음에 N? N? 들어요. 우인 뭐라고 씀? 저 MN? 준영아, 여기 뭐라고 써? 둘이 간격 보고 대답하면. MD. 되죠? 됐죠? 끝났죠? 이제 다 쑤셔넣으면 정답이네. n번째는 나와 있잖아. n분의 m. m 곱하기 d 구했잖아. mn분의 마이너스 붙어있는 n 더하기 m. 약분. 마이너스 붙어있는 n분의 m 더하기 n. 계산하면 뭐 남아? 2M 아닌데 1이요. 마 N 마 1.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통분이 되잖아. n분의 마이너스 n. 그래서 마이너스 1이네. 1번이네. 무조건 간격으로 해야 돼. 이거 a 더하기 n마 1d, a 더하기 n마 1d 해서 연립하려고 한 애들은 답이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려면 하는데 잘 안 나와. 그게 문제야. 잘 안 나오니까. 무조건 간격으로 접근을 하셔야 맞다. 내가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선배들 있잖아. 대학생이 됐거나 뭐 고3 됐거나 이런 애들도 내신 기출 문제 시험 기간에 풀 거 아니야. 그때 다 어려운 거 다 풀어도 이걸 못 풀어. 방식을 알아야 돼. 저 계산이 안 돼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답을 모르겠어요. 다 그 소리 한단 말이야. 무조건 간격으로. 만약에 m 더하기 n번째를 구하는데 누구는 또 얘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겠죠. 그러면 여기다 n번째를 하나 세우시고 둘 사이의 간격은 앞에서 뒤에 거 빼면 돼. n. 근데 그때마다 공차가 있을 거고 이거는 미리 구했겠죠. 이것도 계산하면 또 마이너스 1 나와.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가 있으면 이게 주어진 거야. 이게 숫자로 안 나와서 부담스러워도 그냥 이게 나온 거야. 이거 가지고 그냥 접근하는 거래. 다시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거 문제 풀 건데 절대를 취했을 때 사이즈가 똑같고 부호가 정반대다. 원래는 하나는 그대로 빼고 나머지는 반대로 뭐 뿔마 붙여서 뺀다 이랬는데 둘이 사이즈가 똑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합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꼭 써주세요. A3이 50이면 A8은 마이너스 50. 뭐 얘가 500이면 얘가 마이너스 500 이런 느낌이라고. 사이즈가 서로 다른데 아니 같은데 부호만 정반대. 네. 연습해봐. 또 뭐 나와 있네. 지석아 이거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뒤에 거는? 플러스 3. 플러스 3D래. 5번째 수열이 나와 있어서 난 그걸 쓰겠다. 뒤로 3칸 물렀더니 8번째 위치에 서 있다. 2A5에다가 플러스 D 했더니 얘가 제로. 마이너스 4 플러스 D자리가 제로. 그래서 공차는 구하셨다. D자리가 4.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나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번 씁니다. 뭘 쓰냐면 5번째 수열이 마이너스 1화 했잖아. 5번째 수열이 이게 A가 A1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간격을 이용해서 사실 정의가 만들어진 거거든? 둘이 4칸 떨어져 있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머리를 좀 써주세요. 머리를 써야지 이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8입니다. A랑 B 각각 구해주시고 답이다. 공차가 4. 첫째 항이 마이너스 18. 뒤로 넘어갑시다. 처음으로 양이 되는 항, 처음으로 음이 되는 항을 찾아라. 나는 이런 규칙으로 살고 있는 수열입니다. 규칙성이 드러나는 걸 일반항이라고 해요. 일반항. 일반항은 보통 n번째 항을 의미합니다. 근데 걔가 내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다. 규칙이 드러나는 그 식이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됐냐,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됐냐, 혹은 뭐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 부등호식 가지고서 본인의 위치를 좀 지정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문제로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예시 첫 번째 거 보세요. 박스 안에 있는 거. 100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 공차가 몇인 상태야? 3. 마이너스 3입니다. 처음에 100이었고요. 계속 3개씩 떨구고 있습니다. 그 떨구는 규칙값을 공차 D라고 생각하고 가장 첫 스타트를 A1이자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처음으로 음수됨? 이러면 나 이런 규칙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0보다 작아지더라고 하는 위치를 찾는 거라 일반항을 꼭 만들어 달래. 부호나 어떤 크기를 지정하는 거는 전부 다 n번째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n번째는 첫째 항에다가 이름이 n이니까 하나 낮은 버전의 공차 마이너스 3을 붙였을 거고 부호를 좀 조심하십시오. 마3을 분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n에 100 플러스 3에서 103.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3n 쪽으로 입 벌어져 있어. 딱 안 나눠 떨어져도 돼. 애매하게 떠도 상관없습니다. 한 34점 얼마 이렇게 들어갔겠네. 그리고 n자리는 35, 36 오지게 많다 보니까 그냥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언제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썼네. 최소값 구하기. 35번째서부터 처음으로 음수 나오기 시작한다. 35. 뭔 소리야. 아 진짜 좀 이상하다. 3루트 7이 뭐야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3, 9, 7.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제 웃음이 안 나와. 무서워 갑자기. 방금 무서웠어 약간.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 2의 그 5의 짝대기를 그 루트로 아 이거? 네. 이거 3루트 7. 아 그랬구나. 알겠어. 가자. 치워줄까? 표정이 점점 몰라요. 썩기 시작하네. 저희가 보지 못하는 걸 지하 형상으로 보는 거죠. 저희가 지하. 난 또 몰라 또. 미술가가 될 수 있어. 모르겠어. 저희가 지하니 여기 못 따라가는. 지한이가 지금 집중을 딱 하면서 그걸 본 거지. 아 뭐야? 아 이게 성카소 해야겠다 성카소. 아 잠시 후면 아, 씨. 지한이는 성카소가 뭐야? 지한. 가자. 이런 거. 계산할게 이제. 예시 두 번째 거.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을 구하시오 이랬네. 아 못 풀겠다. 어떻게 하지? 이거. 이제 그것이 저거 아래 게그 뭐예요? 그냥 둘이 곱하면 180이라고. 중신아. A4가 아 진짜. 이거는 일반한 소리로 보는 게 아니야. 그래? 던진다. 싫어 찐따야. 싫다 했잖아. 야 너네 이게 부담스러워. 이게 부담스러워. 아래 게 또 많이 안 해본 느낌이죠? 덧셈 뺄셈으로 되어 있는 게 익숙하지? 얘가 부담스럽대. 이거랑 이거 중에 초점을 하나 맞출까? 저는 A4가 좀 더 땡겨요. 왜냐면 위에 있는 거 가운데 있길래. 자, 제가 얘를 A4로 비비면 하나 땡겨야 됩니다.
얘를 A4로 비비면 하나 키워야 되죠? 예. 계산하면 어떻게 돼? 2A4 A4가 36 18인 거네? 야, 이 새끼 18이라는데? 얘 몇이야, 그럼? 10이요. 둘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 8 두 칸 떨어져 있으면서 8만큼 떨어진 거지? 얘가 실제로 10이고 이게 18이면 숫자로 치면 8칸인데 2번이 4번 되는 거면 그게 2D래. D는 4. 첫째 항도 구해봐? 아니, 저 안 구해요. 안 구해. 아, 닥쳐봐, 좀. N번째는 일반항인데 걔가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 얘. 여기서 또 뭘 A1을 구하고 자빠졌어. N번째랑 A4를 비교하세요. 정지섭이 여기 어떻게 써? 지섭이 빼서 어떻게 써, 그러니까. N-4 D 얘가 18이고요. 공차가 4라고 합니다. 저는 넘겼고요. 82가요. 작대요. 4 곱하기 N마 4보다. 4로 약분했고요. 4분의 82 해버리면 20.5가 나오고요. 넘겼더니 24.5가 나왔고요. 이거 만족하는 첫 순간은 25입니다. 약간 빠르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 빌드업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머리로 뭔가 계속 생각해야 되고 이게 좀 싫다, 안 맞는다, 저 너무 어려워요 하면 일반항으로 가는 게 맞아. 얘가 36이고 근데 우리 아직은 이거 단박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기말고사 건데 조금 본질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게 맞잖아.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하겠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수열을 잘할 수 있대. 자, 이 둘 중에 더 역 같은 걸 찾았더니 이게 좀 더 싫었고 위에 있는 거랑 관계를 짓기 편한 걸 했더니 A2를 관계 지었어도 되고 A4를 관계 지었어도 돼. 근데 저는 이제 인생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3번하고 5번 건드리는 게 4번하고 가깝다. 둘이 동등하게 가깝네. 계산이 좀 짧겠네. 해서 쟤를 이제 언급한 거야. 자, 요 세 번째 수열은 네 번째에서 공차 하나 낮춘 게 A3. 다섯 번째 수열은 A4에다가 공차 하나 붙인 게 A5. 근데 둘이 합치면 얘가 36. 그래야지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제 공차를 잘 날릴 수 있으니 그게 편해 보였다 그 얘기고요. 네 번째 수열이 18인 거를 구했으면 밑에 18 집어넣었더니 A2가 현재 10이었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간격을 이용해서 풀자 그 얘기를 한 거야. 4번에서 2번 빼면 2칸 떨어짐. 실제로는 8만큼 떨어짐. 그래서 공차가 현재 4인 상태고 만약에 뭐 너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져? 너 이름이 몇일 때가 그래? 해서 일반항을 물어보고 있으면 제가 이번에는 A2 기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N번째는 A2번을 뒤쪽으로 졸라게 보내줘야 돼. 얼마만큼 보내주냐면 N마 2번만큼. 그리고 그때마다 공차가 차이 났을 거야. 그냥 앞에 이름에서 뒤에 이름 뺀 거 쓴 거예요. 머리 안 쓰고 그냥 앞에서 뒤에 거 뺐다. 그렇게 계속해.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막 어디에서 어딜 빼야지 얼마나 떨어질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앞에 있는 수열에서 뒤에 있는 수열 빼주면 돼. 그리고 얘가 100보다 커져야 된대. 그래서 공차 자리 문제에서 4라고 구했고 A2는 10이라고 구했고요. 얘가 현재 100보다 커지는 거 찾아달래. 그래서 10씩 일단 뺐어. 4로 나눴어. 2씩 더했어. 그랬더니 얘가 22.5가 나온 거야. 얘가 24.5로 빠질 거래. 그래서 가장 첫 순간은 25였다 하고 답은 또 똑같이 나와. 25, 26, 27 다 정답은 맞는데 처음으로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머리를 좀 써주시고 밑에 있는 거 한영예고 문제 한번 해보세요. 간격을 보시고 공차랑 뭐 첫째 항이 필요하시면 첫째 항도 구해보시고 그냥 바로 빌드업 할 거면 n번째하고 위치를 좀 맞춰보시고
공차 나왔나요? 공차? 맞아. 네. A2가 A4가 되면 공차 2개 차이나 얘가 얘 달라면 6칸 떨어짐. 공차가 마이너스 3. 난 절대 붙어있는 AN? 사실은 그냥 AN이 궁금한 거니까. 저는 2번이 마음에 들어서 A2를 이제 소환을 했고요. 얘는 엠마 2만큼의 공차를 붙여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AN 대신해서 쓴 거. 그리고 실제로 수치를 대입을 했더니 얘는 38이었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은 전개합계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6. 마이너스 3n 플러스 44인 건데 절대를 붙였을 때 그 사이즈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절대 붙여서 제일 작은 거는 얘가 항상 0 이상 하니까 0 근처에 있는 게 제일 작을 거야.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게 0이 되기 위한 수치 대략 여기다가 한 14 정도 넣었을 때 절대 안에 있는 수가 마이너스 42, 44 해서 여기 2가 나오거든, 사이즈가. 여기 근방으로 좀 움직여보자. n자리에 15 집어넣으면 45하고 44인 거니까 마이너스 1에 절대 치한 1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16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마이너스 48, 44. 그래서 절대 치하면 4. 좀 멀어지네. 아마 여기 13번째로 가도 점점 멀어지겠죠? 여기 13 넣으면 얼마나 떨어져 있어? 5칸 떨어져 있대. 그러니까 사이즈 제일 작은 거는 얘였겠다. 15번째. 정답이 15야. A 15가 제일 작아요. 이게 정답. n자리 15일 때. 그 다음에 뒤에 2개 더 하고 쉬겠습니다. 125번 문제. 상위모고 시험 문제. 두 번째 수열이 14고요. A1서부터 A5까지 더한 합의 크기가 55가 됐대. 여기에서 주인공을 찾자. 승준아, 이거 5명 중에 주인공 누구? 주인공. A3이요, A3 가운데. 우리 한참 그 대칭성 가지고서 삼각함수 풀다 왔잖아. 이것도 그거의 다른 버전이라고 봐야 돼. A3이 가운데 있어서 주인공이야. 저 얘는요, A3에서 플러스 D 한 거고요. 얘는요, A3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이 세계관에서 주인공이라고. A3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 2D. 느낌이 오나? 얘는 A3에서 한 칸 빠진 거. 얘는 A3에서 2칸 빠지네. 앞으로 2칸 땡기네. 다 더하면은 A3들밖에 안 남아. 5개. 그 2D 이런 거 다 지워진다고. 얘가 55. 그래서 세 번째 그 주인공이 11이었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시면 되고. 우리 문제에서 A2가 14라고 나와 있거든요. D 몇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굳이 구한다면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였으니까 간단하니까 얘가 17이었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 첫째 항서부터 어느 순간까지 더했을 때를 SN이라고 정의 내리는데 합이 좀 뒤지게 커졌으면 좋겠다. 몇 개 나열해도 돼. 이건 뭐 노가다에 속하지도 않아. 첫 스타트가 17이야. 근데 3개씩 깎는데요. 3개 깎고, 3개 깎고, 3개 깎고, 3개 깎고, 3개 깎고, 3개를 깎고, 3개 깎고, 3개 또 깎고, 깎고 이렇게 갔겠지? 어디까지 더했을 때가 합이 제일 커? 2, 4, 6 여기까지 더했을 때가 합이 커. 그러니까 얘가 A1이에요. A1서부터 A6까지 더했을 때가. 그리고 만약에 그 합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다면 답이 6이다. 4번이 답인데 합의 크기를 구해 이러면 여기 6명 중에서는 주인공이 누구게? A1서부터 A6까지 합이 제일 크다며. 그 6명 중에서 주인공. 3.5. 여기 가운데를 찾으셨네. 얘랑 얘 가운데를 찾으셨나 본데. 3.5는 뭐야? 3.5는 뭐지? 3.5번. 1.5. 아, 3.5번째? 그러니까 얘가 A3고 얘가 A4니까 3.5번째. 자, 여기가 거울입니다. 자, 거울입니다. 둘이 더해서 평균 내면 얘 돼. 둘이 더해서 평균 내면 얘가 돼. 둘이 더해서 평균을 내면 얘가 돼. 그래서 결국에는 승준이가 얘가 주인공이라 했잖아. A 3.5번째 서 있는 그 자식은 여섯 명의 거울 자리이자 평균 자리야. 눈에. 이렇게 돼.
대칭성을 쓰고 있어요. 간격이 일정해. 너네 그 간격이 일정하다는 게 주기가 있다는 얘기야. 뭔가 주기가 있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건. 그 주기 문제 풀 때도 그런 거 하지 않았나? 특수각이 아닐 때 내가 막 y는 k 이지랄 해버렸는데 두 수의 합을 막 구하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여기가 그냥 2파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파입니다. 알파랑 베타를 더해. 평균 구해봐. 이러면 어디야? 여기지 2분의 파이. 그래서 합 크기는 뽑아낼 수 있었잖아. 약간 그런 걸 노리면서 푸는 거야. 가운데를 찾아라 인 거야. 이 3.5가 약간 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 갈 수가 있어. 이 6명의 가운데를 찾아봐 이러면 여기랑 여기 가운데 같은데 이 새끼가 어디지? 라고 할 텐데 여기 가운데는 실제로는 11번하고 8번의 가운데였을 거거든? 근데 이 가운데가 사실은 11번하고 8번의 가운데가 아니라 요 왼쪽 3마리하고 오른쪽 3마리의 가운데라고도 봐도 상관이 없었대. 여기가 주인공이라고 하면 이렇게 둘이 대칭형이었고 마이너스 2D 플러스 2D에서 또 여기가 대칭이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도 식을 쓸 수 있대요. A 1번서부터 6번까지 다 더해. 그리고 평균을 구해. 가운데를 구해. 하면 그게 2분의 19였어. 11번하고 8번의 가운데 숫자. 그러니까 2분의 19였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6명의 가운데를 구한 거야. 그럼 내가 A1서부터 A6까지 더해. 이러면은 얘는 몇 나오는 거야? A1서부터 A6까지 더해. 곱하기 6 한 거래.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에요. 뒤에 아마 배울 거야. 또. 다시 배울 거야. 다시.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 등차 수열의 합공식. 브릿지 때 했던 거. 다시 배우셔야지. 맨 밑으로 내려가서 그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답은 6입니다. 그냥 6번째까지 더하는 게 제일 큰 거고.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 뒤에 또 배우면 이해가 가니까. 126번으로 가주세요. A 2번, A 7번. 둘이 4대 1의 비율. 외항, 내항 곱한 게 서로 같다. 4 곱하기 A 7이 A 2랑 서로 똑같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수열은 등차 수열이요 이랬는데 이게 정확한 위치에 수열의 크기가 안 남아있어. 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다 줬거든? 난 몇이요, 난 몇이요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뭐 개뿔이 아는 게 1도 없어. 이럴 때 이제 일반항 풀이로 가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7번째는 공차가 6개인 수열이고요. A2면 이름이 2니까 공차가 하나짜리인 수열이고요. 제가 한쪽으로 모았더니 3A에다가 23D 더한 게 현재 0이래요. 그리고 문제로 가보니까 너 몇 번째까지 더했을 때 합이 제일 커? 이랬거든? 이거 바로 위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했었어? 음수 나오기 직전까지 더하는 게 제일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언제 처음으로 음수항 나와? 혹은 언제 마지막으로 양수항 나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본질이야. 합의 최대치소 구하는 거. 수열의 합을 보통 SN이라고 표기하는데 그거의 최대치소 구하는 문제 있잖아. 이거는 일반항의 부호 물어보는 문제야. 나 언제까지 음수계, 나 언제까지 양수계 이런 거 찾아서 그 포인트까지 더할 때가 제일 크겠다, 제일 작겠다 이런 거 찾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일반항을 건드려요. 계산 좀 해볼까? n번째 외운 거야 이거. 외워서 해야 돼. 본인의 이름은 n이면 하나 낮은 버전에 공차를 붙인다 라고 할 거고. 누구야. 지한이 A가 마음에 들어, D가 마음에 들어? 그냥 선택. A가 마음에 들어? 그럼 D 죽일게. 23D가 마이너스 3A인데 D가 마음에 안 든대. A가 마음에 든대. 이걸로 갈아엎을게요. D 눈에 까시니까 치울게. A가 마음에 든대. A 화법으로 맞추자. 이렇게 쓰겠대. 공통수 보이시나? 공통수? A로 묶을게요. 여기 다 묶여서 1입니다. 그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23분의 3 붙어 있고 n-1까지 긁었어. 정리를 하시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23분의 3n 플러스 23분의 3 플러스 23분의 23 해서 더하시면 23분의 26이에요. 느낌이 안 좋은데? A를 죽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느낌이 안 좋은데?
너무 23분의 23분의니까 머리가 아픈데? 괜찮아. 잘못 없어. 그냥 하는 거야. A 대신해서 마이너스 3분의 23D 쓸게. 개 귀찮아지네. A 대신해서 마이너스 3분의 23. 이러면 공통값이 뭐임? D로 묶을게. n-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3 합치면은 n 빼기 3분의 26 곱하기 D 이렇게 돼요. 자, 나 하나만 물어볼게. 그 일반항의 부호를 따진다 했는데 일단 A랑 D 사이의 부호를 먼저 한번 보자. A랑 D는 같은 부호야? 다른 부호야? 다른 부호래?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였을까? A가 양수래. 자, 이게 머리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야 지금. 첫째 항은 여기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한번 틀어졌다는 얘기거든? 둘이 다른 부호인데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일 수도 있고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일 수도 있었어. 근데 선택한 거야. 문제에서 처음부터 도대체 어디까지 더해야지 이게 항이 맥스가 돼? 수열의 합이 어디까지 더한 게 제일 커? 이러면 뭔가 이런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양수를 출발했는데 약간씩 깎이다가 어느 순간에 음수항이 뜨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양수항 나오는 데까지를 더했을 때가 합이 양수들이 착착 쌓이면서 합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양으로 스타트를 하고 점점 공차가 음수여서 깎이다가 마지막으로 음수가 나오는 순간이 뜨면 그 직전까지 더하는 게 컸겠다 이거야. 양수항으로 나오는 애들까지. 그래서 A 자체는 양이고 깎이는 수인 D는 음수다 라는 머리에 개념이 있고요. 이거 기준으로 이제 할 건데 그러면 가닥을 잡을게. 내가 언제까지 양수 나오지? 이러고 가닥을 잡을게. 그 순간 찾는 거니까 언제까지 양수 나와서 어디까지 더할까 이걸 구하고 있잖아. 나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인데 나 언제까지 양수로 될까? 이게 질문이에요. 자, 양옆에 D로 나눕니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인가 반대로인가? 반대로. 그래, 이거 음수였잖아. 그럼 얘가 대략 한 8점 모시기 됐겠네. 그럼 여기 안에 걸리게 되는 자연수 1서부터 8이야. 그러니까 8번째까지 더했을 때가 제일 크다고. 마지막 양수 나오는 새끼가 8번째였다고. 여기 A8. 8번째까지 더했을 때가 제일 크다. 네. 8이 정답. 약간 어렵죠 이제 슬슬. 그러니까 이제 좀 친절하면 A나 D를 주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양수했다 노가다 뛰어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아예 그거조차 안 주는 게 이제 고3 스타일인 거야. 본인이 유추해서 푸는 거. 만약에 합일체소 물어봤으면 마지막으로 음수 나오는 순간 찾았을 거예요. 음수로 스타트해서 언젠가 양으로 극복되는데 마지막 음수까지 더하는 게 합이 제일 작았겠지. 음수 양 이런 음수만 더하는 게 합이 제일 작잖아. 음수들이 쌓여서. 그런 식으로 유치하는 문제래.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